네, 이틀에 걸쳐 우리 경제 위험 요인들을 들여다봤습니다.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, 정부는 또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경제부 손소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송 기자, 이 왜 하필 9월에 이 경제 위기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나온 거죠? 먼저 PF 같은 이 부동산 대출을 많이 늘린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주로 증권사나 이금융권으로 불리는 캐피탈사 등인데요.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땅만 산 이른바 브릿지론 사업장에 주로 대출을 해줬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9월 전후로 한꺼번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. 또 금융회사들은 9월 말에 이 유동성 규제를 맞추려면 이 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런데 서로 돈을 끌어모으려다 이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더 힘들어지면 자금 경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. 또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도 이 반도체 등 수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도 우리 경제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. 네.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라 밖의 사정도 만만치가 않죠. 네, 앞서 어제 전해드린 중국 경제 침체 위기 외에도 이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고금리를 오랜 기간 끌고 갈 가능성도 우리 경제엔 변수입니다. 실제로 파월 의장 등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은 이 틈만 나면 아직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니다.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9월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나섰어요. 네, 이례적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실명을 내세워서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. 예. 이 내용을 보면요, 코로나 기간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은 낮다. 또 부동산 PF가 이 시중은행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위기는 아니다. 그리고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이게 위기로까지 번질 일은 없다며 위기 요인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. 또 다음 달이 되면 경제 지표도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요. 네. 9월 위기설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좀 험한 길을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뭐 넘어질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다만 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흔들 위험이 이렇게 한꺼번에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짚어봤던 수출이나 중소기업, 그리고 취약차주, 그리고 부실 우려가 있는 일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주체들에 대한 위험이 다 괜찮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. 실제로 이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 과거처럼 1, 2%대의 저금리가 다시 올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게 겉으로는 빚을 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겨냥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속내에는 이 높은 금리의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이 고금리에 충분히 대비하고 또 적응해야 한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겁니다. 네,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. 손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소정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.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